에도가와 란포지온 강담 구자형. 그가 살인을 저지르기까지 약 5개월 동안 마사키 아이조의 생활은 미행과 도청, 엿보기로 가득 차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동안 그는 마치 이케우치와 후요의 은밀한 관계에 집착하는 음산한 그림자 같았다. 대략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두 사람의 미래를 보고 듣게 되자 그는 새삼 몸둘 바 없는 수치와 가슴이 텅 비는 듯한 슬픔을 맛보았다. 그것은 거의 육체적 고통에 가까웠다. 이케우치의 눅진하고 짓누르는 듯한 달콤한 목소리에 그는 아무도 없는 미닫이 문 밖에서 얼굴을 붉힐 정도로 격렬한 수치심을 느꼈고, 후요의 거칠고 적나라한 말투 속에서도 소리 하나하나에 배어있는 친숙한 달콤함에 쏟아지는 뜨거운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비단 옷이 스치는 소리나 희미한 한숨을 들었을 때는 무릎 아래가 저려오며 덜덜 떨리기까지 했다. 그는 어두운 미닫이 문 밖에서 홀로 수치와 분노를 경험했다. 보통 사람이라면 이런 경험을 2번 다시 반복하지 않았을 것이다. 애초에 그런 범죄자 같은 엿듣기를 계획조차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마사키는 내성적이고 인간 기피증을 가진 비정상적인 인물일 뿐만 아니라 아마 죄악이나 비밀스러운 것에 기묘한 매혹을 느끼는 어두운 성향까지 지니고 있었음이 틀림없었다. 그리고 이 숨겨진 병적 성향이 이번 비정상적인 체험을 계기로 눈을 뜨고 말았다.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엿듣기와 엿보기에서 오는 가려운 듯한 수치, 눈물겹게 쓰라린 분노, 그리고 뼛속까지 떨리는 공포. 그 모든 감정은 아이러니하게도 그에게 한없는 환희와 유례없는 토취감을 동시에 안겨주었다. 그는 우연히 들여다본 세계의 거칠고 음험한 매력을 잊을 수 없었다. 이리하여 세계에서 가장 기괴한 생활이 시작됐다. 마사키 아이조의 모든 시간은 이케우치와 후요의 밀회 장소와 시간을 추적하는 데 사용됐고, 그들을 미행하고 몰래 듣고 몰래 들여다보는 데 소비됐다. 때마침 이케우치와 후요의 관계도 더욱 깊어져 만남의 횟수와 격렬함이 점점 더 증가했다. 그들이 격정에 빠질수록 마사키도 더욱 고통과 쾌락이 뒤섞인 지옥을 헤매게 됐다.
두 사람이 이별할 때 약속한 다음 만남의 장소와 시간은 미행의 실마리가 됐다. 미래 장소는 스키지 강변의 여관에만 국한되지 않았고, 만남의 장소도 분장실 출입구로만 머물지 않았다. 그러나 마사키는 한 번도 놓치지 않았다. 그는 5일에 한 번, 혹은 일주일에 한 번, 두 사람이 만날 때마다 그림자처럼 뒤따랐고, 같은 집에 숙박하며, 미닫이 문 너머, 혹은 옆방의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때론 몰래 구멍을 뚫어 그들의 모습을 엿보았다. 들키지 않기 위해 그는 얼마나 많은 고난을 감내했을까. 어느 날 밤, 이키오치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마사키 아이즈가 아니야. 그런 이야기엔 전혀 소질 없어. 정말이에요. 당신은 말은 못하지만 사랑스러운 사람. 마사키 씨는 말은 잘하지만 징그러운 사람. 그런 멍청이에게 반할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후요의 낮고 오만한 웃음소리가 송곳처럼 마사키의 가슴을 찔렀다. 그것은 자동차 안에서 들었던 그 비웃음과 똑같았다. 그의 엿듣기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마음껏 그를 비웃는 두 사람의 대화 속에서 마사키는 다시 한번 뼛속 깊이 깨달을 수밖에 없었다. 자신은 이 세상에 버려진 존재, 완전히 혼자인 별종이란 것을. 나는 인간이 아니다. 그러니 이런 비열하고 추악한 짓거리가 오히려 나에겐 잘 어울린다. 세상의 죄악도 내게는 죄악이 아니다. 나 같은 생물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는 점점 그렇게 믿게 됐다. 한편 그의 후요에 대한 사랑은 엿듣고 엿볼수록 숨이 끊어질 듯 불타올랐다. 그는 구멍 너머로 후요의 새로운 매력을 하나씩 발견했다. 여름밤, 어둠 속 모기장 안에서 바닷속 인어처럼 하얗게 꿈틀거리는 얇은 속옷 차림의 후요를 몰래 본 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런 순간 그녀의 모습은 어머니처럼 애틋하고 꿈결처럼 나른해 오히려 유령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그러나 전혀 다른 장면도 있었다. 거기서 후요는 미치광이 요부가 돼 있었다. 흩어진 머리카락은 무수한 뱀과 얽혀 벌가벗은 온몸이 눈부시게 복숭아색으로 빛나고 하늘을 향해 흔들리며 떨었다. 그 광경에 마사키는 견딜 수 없이 떨었다. 어느 날 밤, 그는 두 사람의 옆방에 몰래 묵으며 그들이 목욕탕에 간 사이 벽에 작은 구멍을 뚫었다. 그것이 습관이 되어 그는 그 이후 묵는 방마다 벽에 작은 구멍을 뚫어갔다. 그러면서도 그는 때때로 나는 여기까지 타락했구나 하고 몸서리쳤다. 하지만 그것은 놀라움일 뿐 후회는 아니었다. 이 세상과 동떨어진 광기의 사랑과 욕망이 그를 집요하고 뻔뻔스러운 괴물로 만들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우스꽝스럽게 벽의 코끝을 문지르며 구멍을 들여다보았다. 그 너머에는 기괴하고 화려한 지옥도가 펼쳐졌다.
도끼 어린 우색 연기가 휘감았고 어느 때는 후요의 목덜미가 하얀 벽처럼 시야를 가득 메우며 맥박쳤다. 또 어떤 때는 그녀의 부드러운 발바닥이 구멍을 막아버려 주름진 피부가 마치 늙은 얼굴처럼 일그러져 보였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마사키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후요의 종아리에 어둡게 번진 그 긴 상처 자국이었다. 그것은 어쩌면 이케우치의 손톱이 낸 상처였을지도 모른다. 눈부신 복숭아색 피부와 생생한 상처의 잔혹한 대비가 그의 눈에 깊숙이 새겨졌다. 하지만 그의 이런 짐승 같은 행동은 수치심과 고통을 동반했음에도 점점 미칠 듯한 초조함과 괴로움만을 키워갈 뿐이었다. 이다지 문 하나 사이로 그녀의 목소리를 듣고 눈앞에서 그녀의 모습을 엿보면서도 그는 절대로 그녀에게 다가설 수 없었다. 그런데 이케우치 고타로는 그가 영원히 다가설 수 없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자유롭게 그 눈앞에서 누리고 있었다. 마사키 아이조가 마침내 그 끔찍한 생각을 품게 된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그것은 분명 미친 듯한 발상이었지만 그에게 남겨진 유일한 길이었다. 그 길 밖에는 영원히 그의 사랑을 이룰 방법이 없었다. 벌레 에도가와 란포지온 강담 구자형